조선시대에도 아이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부는 천민이었던 기생에 대해서 쓸데없이 넓고 얕게 알아봅시다. 요즘 K-팝이 세계적인 주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조선시대에 판 아이돌 같은 경우는 기생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노래도 하지, 춤도 추지, 악기까지 잘 다루는 종합 예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공식 행사 때 국빈 공연도 맡았다고 해요. 기생들은 시도 잘 짓고 대화도 잘해가지고 당시 술자리 분위기를 잘 만들기도 했고 양반들이 대화 상대로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드립도 잘 치고 유쾌하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도 다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상대였던 거죠. 그래서 공식 행사차 사신이 오면 국빈 공연도 해주고 사신 접대도 해주고 이런 외교 얼굴 역할을 톡톡히 하는 국가 소속 여성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근데 계급은 천민으로서 조선시대의 신분 등급제의 최하위 계층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나 그렇듯이 기생도 등급이 있었는데요. 최상위 같은 경우는 임금 앞에서만 재주를 보이는 기생도 있었는데 이건 너무 이제 극소수라서 이건 좀 빼고 나라 높은 분을 모시는 1패 기생이 이제 완전 상급, 양반 상대하는 2패 기생이 중급, 일반 평민을 상대하는 3패 기생이 하급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상급 기생 같은 경우는 교양이랑 예술의 전문가로 지금의 완전 셀럽급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기생이라고 하면 좀 안 좋게 보이는 거는 대체로 하급 기생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다가 기생은 급수 상관없이 신분 자체가 천민이었기도 했고요. 성 서비스 같은 것도 있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퇴폐화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 기생 역시 천민 중에는 지식인으로 꼽혔고요. 아무나 원한다고 만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만난다고 해도 양반들한테조차 기생한테 일종의 시험 같은 것도 당했다고 해요. 그냥 술자리에서 노는 게 아니라 기생이 시 하나 던지면은 양반은 즉석에서 그걸 듣고 화답시를 만들어서 답하는 등 약간 고상한 랩 배틀 같은 것도 진행이 되었고 양반이 이 랩 배틀에서 지고 나면은 이 양반은 수준이 영 떨어지네 하면서 좀 체면이 박살나는 경우도 흔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거 되게 잘하면은 제 명문가답다. 거의 조선의 에미넴이다. 이러면서 인정받았다고 해요. 심한 경우에는 기생이 양반의 멘탈을 터트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질문을 되게 어렵게 꼬아서 던지기도 하고 말장난도 던지고 요래저래 이렇게 양반 지식을 거의 드리블 하듯이 진행도 했고 여기서 패스하면은 쟨 재밌는 손님으로 쳐줬겠죠. 양반이 기생 말빨 때문에 완전 말려가지고 쩔쩔매는 상황이 흔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드립학원 다니는 수준으로 되게 다들 센스가 장난이 아니시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체면을 챙기는 되게 답답한 그런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이런 시험은 통과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황진이 같은 네임드 기생 같은 경우는 아무나 만날 수도 없었고 거의 BTS 섭외급으로 쉽지 않았다고 해요. 또 손님이 무례하게 굴거나 같이 놀기에는 쟤는 말 같은 것도 너무 재미없다 싶으면은 뺀지놓고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돈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거기다가 기생들이 외모도 좋지, 잘 꾸미지, 또 밤에 이렇게 조명 누렇게 켜놓고 보니까 말도 잘 통하지 이러니까 양반들이 기생한테 집착하다가 인생 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또 기생들은 밀당도 잘해가지고 양반 길들이기도 잘해서 결국 양반이 먼저 매달리게 되고 돈 가진 거 다 쓰고 가산탕진해서 출세도 포기하고 나 쟤 만나러 간다 이러면서 당시 기생에서 빠지면은 집안 망한다 이런 얘기도 돌았다고 해요. 자, 이게 또 그 기생들 같은 경우는 손님 사이에 경쟁도 잘 붙여가지고 저 손님은 이렇다더라 이러면서 슬쩍 칭찬도 하고 비교도 하고 이러면서 질투를 유발시키기도 했을 거고요. 순진한 우리 양반 조상님들은 서로 돈 더 쓰고 더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어떤 때는 위로도 해줘, 공감도 해줘, 특별한 사람처럼 대해줘 하는 심리전을 통해서 완전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였겠죠. 기생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관리를 했던 만큼 술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 역시 고급 정보를 교환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여기서 정치 얘기, 루머, 아니면 권력이 어디로 모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조선의 브로커, 정보 브로커 역할도 가능했다고 하고요.
조선에서 또 특히 말도 잘해, 눈치도 빨라, 거기다가 어떤 아티스트 같은 개념이었으니까요. 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입만 열면 그냥 알고 있는 정보 덩어리였던 셈이어가지고 누군가한테 흘려준다는 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계급은 천민이었지만 은근한 권력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권력자들의 그 권력 이동도 되게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어가지고 기생들한테도 줄 서는 능력은 생존력이랑 직결됐기 때문에 뭐 A 양반과 B 양반의 연결고리 같은 역할도 잘했다고 해요. 내가 누굴 만나고 싶으면은 저 기생을 좀 만나가지고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게 곧 권력이 되었죠. 많지는 않아도 정치판에도 영향을 좀 줬을 거예요. 권력자보다는 말 잘하고 막 이렇게 잘 노는 사람이 더 먹어줬다고 하니까 유머러스한 남자가 인기가 많았다는 거는 이때도 좀 비슷했나 본데요. 돈만 많고 노잼이면 패스하고 돈이 좀 적어도 말 잘한다 하고 하면 선택해주고 해가지고 양반 자존심도 박살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보통 술 한잔 먹으면 취해가지고 말도 많아지잖아요. 여기서 입이 좀 가벼운 양반들은 실수도 하고, 야 이거 너만 알고 있거라 이러면서 뭐 비밀도 까고, 뭐 본인이나 타인의 약점도 까고 이러면서 약점도 잡혔을 것 같은데요. 이 정보로 술이 깼을 때 직접 협박은 사실 어렵다고 해도 관계에서 비교 우위에 설 수도 있었을 거고요. 반면 이제 기생 같은 경우는 뭐 인기가 떨어지고 나이 들고 하면서 바로 밀리는 구조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날선 경쟁 중인 상태였을 거예요. 말이 잘 통하는 스페셜리스트였지만은 기생은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대화 상대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